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한 번 읽어드렸는데요. 또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오랫동안 걸었을 때 이사를 하거나 대청소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온몸에 힘을 다 써버린 느낌이 들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몸을 많이 쓰면 피로하듯 머리를 많이 써도 지치고 힘듭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매우 집중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낑낑대며 생각했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 휘말려 헛수고를 했다고 여길 때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 피로나 고갈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바닥나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뇌에서 뭔가 해로운 물질이라도 분비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우리가 노력할 때 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노력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까요? 지금부터 노력, 그 중에서도 정신적 노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개 노력으로 얻어지는데 노력이 어떻게 할당되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왜 어떤 것에는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것에는 노력하지 않을까요? 원하는 미래를 이루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필요한 일에 효과적으로 노력하도록 신경과학이 밝혀낸 노력의 메커니즘을 알아봅니다. 누구나 머리를 많이 쓰는 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하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니 왜 그런지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상을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더 오래 잘하도록, 직장인들이 일을 더 오래 잘하게 하려고 각종 동기부여 방법과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고안합니다. 일하거나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다면 애초에 동기부여나 인센티브를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요. 실예로 심리학 연구를 위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도 실험 후 받는 보상이 클수록 과제에 더 정확히, 더 빨리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보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능 검사에서조차 돈이나 쿠폰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동기가 강해져서 지능이 더 높게 나왔지요. 놀랍지 않나요? 인간이 노력을 회피하는 경향은 부하 선택 과제가 주어질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들일 노력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보상이 좀 적더라도 인지적 노력이 덜 요구되는 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문제 간의 난이도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도 훨씬 높은 비율로 쉬운 문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머리를 쓰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보상의 가치가 훨씬 커야 머리 쓰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인지 제어를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과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기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따라 일어난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고등학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비결은 의지력이나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잘 억제하는 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이후 얻게 될 심리적, 물리적 보상을 더 크게 평가했다는 얘기지요. 더불어 동기가 충분히 강했거나 환경이 잘 설정되어 있거나 자원을 적절하게 갖췄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지적 노력은 고통을 동반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므로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뇌가 그때그때 들어가는 비용과 예상되는 보상을 계산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인지적 노력을 할당하는 것이죠. 인지 제어를 할 때 쓰는 힘에 비해 얻는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인지 제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 달간 체중 감량을 위해 고열량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친한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치킨 한 마리를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지켜온 자신과의 약속을 어겨 실망스러웠지만 기분 전환이 필요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자기 조절의 실패일까요? 충동성이 강한 탓일까요? 의지력이 약한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그 사람은 금지한 간식에 주의가 쏠리지 않고 열량이 적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지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트레스라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 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 체중 감량보다 스트레스 해소 또는 부정적 감정의 완화가 더 긴급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치킨이 주는 위안을 즉각적 보상으로 선택하고 인지 제어에 드는 비용을 아꼈습니다. 물론 지난 열흘 동안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왔다는 자신감이 무장 해제에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번 일탈로 자신의 규칙이 무너지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자기 예측대로 다시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자기 조절의 경험도 성공과 실패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가치에 따른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네. 조금 건너뛰고 다음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멀어져야 삶의 방향이 보인다.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일수록 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 평가가 자주 바뀌지 않아요. 멀리 있기에 북극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던 옛날과 달리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 순간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는 현대인들은 삶의 목적이나 가치에 대해 따로 훈련받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주의를 빼앗아가는 문제와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정보와 가능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멀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면서 바쁘기만 한 것 같은 답답함이 든다면 눈앞의 혼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미래의 자신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석 수준과 심리적 거리의 원리를 토대로 마음 여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거나 즉 나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미래의 나 자신과 편지를 주고받거나 가상의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수준 해석의 이점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멀리 보아야 이유, 의미, 가치 같은 방향성이 보이니까요. 단기적 이득이나 욕망에 비하면 가치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행동에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치는 미래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행동 의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할 때 개인의 기본적인 가치들은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지는 않아도 결정적 순간에 항상 위력을 발휘하며 삶 전체의 흐름을 끌고 가는 중대한 요소가 가치라고 할 수 있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보이지 않고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내 모습과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노년의 내 얼굴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그때 내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때 어떤 기분을 느끼면 좋을까요? 그러려면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멀리 보는 연습을 통해 내게 정말 소중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점검한다면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이 생겨납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좋은 글이죠? 네, 공감 가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 새로 좋은 거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테고, 어쨌든 이 책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변지영 지음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심리학에 관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